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9월 19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0.21%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추석 연휴 기간에 특별히 이제 뭐 많이 빠지거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연준에서 오늘 새벽에 빅컷을 단행을 했죠. 0.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0.5% 금리 인하 시 뭐 급락할 거다, 급반등할 거다 말이 많았는데 둘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큰 변동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무난한 시장이 전망되고 기업들의 실적이나 추가적인 경기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크게 인하가 됐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뭐 미국 증시가 뭐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 러셀 2000 지수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소형주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좋을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는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지는 11%까지 빠졌네요. 그래도 절반 정도 회복해서 마감이 됐고, 코스피도 뭐 급락 후에 3.4% 빠지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얘네들이 급락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오전에 잠깐 좋다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반도체주가 많이 빠진 이유는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2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7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를 낮췄는데 이미 이제 삼성전자는 그 목표가 아래 있고 하이닉스는 그렇게 따지면은 아직 더 빠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내용을 좀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런 외국계 리포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막 목표가를 반토막 내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목표가를 막 반에 반토막까지 막 내버리고 막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뭐 예전에 2차 전지 오를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비슷한 차원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빠졌을 때 대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노이즈가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락으로 뭐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12만 원 정도 간다라면은
여기서 또 한 20-30%더 빠져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반도체 이슈를 거의 뭐 담지 못한 수준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뭐 얘는 목표 주가가 좀 높긴 하지만 지금 62,000원까지 빠진 이 영역도 사실 대규모 적자를 봤을 때 주가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국면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런 노이즈 때문에 반도체 쪽은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매매하기가 이제 힘들 것 같고, 자,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매수하기는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이런 삼성전자 쪽보다는 우선순위를 하이닉스 쪽으로, 또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수혜되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반, 기존 레거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일부 이제 반도체 뭐 소부장 쪽에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한테 직접적인 직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주가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반도체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엔비디아 향,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향, 그 다음에 삼성전자 향, 요런 순으로 되니까 하실 분들은 요런 순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쪽 수급이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주죠. 그래서 요번에 연준에서 빅컷을 단행을 해서 0.5%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주들의 이제 수급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자, 이 모멘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올해 내에 0.5% 추가 인하 예고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뭐 0.25%를 두 번 뭐 요렇게 또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0.5%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도 바이오주가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이제 대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요 안에서만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술력 좋은 기업들, 알테오젠, 보로노이,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CMO, CDMO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D팜 그리고 바이넥스, 오늘은 바이넥스가 거의 대장격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바이넥스라던가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바이오 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도 오늘 105만 원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예,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CMO, CDMO 관련된 종목이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쪽은 한 절반 정도는 채워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주 상승세가 옛날에
바이오주를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런 핵심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보여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이렇게 막 대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2차 전지의 그런 흐름이나 반도체 쪽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 플레이 종목이 계속해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멘텀 종목이 바이오가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테마성 종목들 뭐 원자력이나 대왕고래라던가 미국 대선 테마주라던가 막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잘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이제 그 약하면은 사실 2차 전지 쪽이 괜찮거든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이 빠르게 못 치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특별히 크게 오를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외에는. 그러니까 바이오주처럼 이렇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바이오주도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바이오 다음에 2차 전지 예, 이렇게 보시고 2차 전지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그냥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형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실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고 양극재 쪽은 이 포스코 쪽,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에코프로 쪽보다는 더 낫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외하시고 포스코 그룹 위주로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전구체, 예,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앤 드림, 뭐 에코앤 드림을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액 관련해서도 이제 뭐 엔캠, 솔브레인 홀리딩스, 덕산 테코피아 뭐 이런 쪽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지금 봐서는 요 전구체 쪽이 조금 더 흐름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TCC 스틸이나 뭐 동국산업 이런 종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화알미늄. 예,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 예, 그리고 장비 쪽은 이제 CIS나 뭐 윤성 FNC, DNT, 뭐 PNT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흐름을 봐서는 이 전고체나 전구체 그리고 대형주, 이 양극재는 포스코, 그리고 딱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비교적 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좀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좀 부진한 이런 흐름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이 쉽지 않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좀 살아나려면은 금투세도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지 이렇게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주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24일에 토론회를 또 한다고 하고 그게 또 뭐 어느 쪽으로 토론회 한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뭐 가닥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최근처럼 부진한 그런 시장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에서 다시 한번 그 실적주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 빠지면서 변압기 쪽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변압기 쪽은 반등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쪽도 좀 빠지면은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실적주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주라던가 뭐 기업 밸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부가 리딩해주고 있는, 이제 정부가 보증해주고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 바이오주,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테마성 종목들도 항상 잊지 말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뭐 조선주가 좀 확실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뭐 변압기라던가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화장품도 갈 듯 하면서도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뭐 이쪽이라던가 이렇게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언급을 드린 대로 섹터를 확실히 정하고 그쪽만 하시고 다른 쪽은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쪽만 하시더라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만 보더라도 막 거의 10% 내외로 움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 안 하고 바이오주만 하신다라면은 성과가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계속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쪽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너무 갈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익이 정말 크게 나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뻔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 내긴 수익 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좀 변화를 줘서 매매를 하시면은 손실도 빠르게 복구를 하고 큰 수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자, 숫자 7번 주시면은 저희가 이러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예, 무료로 말씀을 드리니까 자,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그리고 주식 매매 방법이라던가 최근에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날 종목을 이제 조금씩 떨궈내면서 수익 내는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서 손실을 메꾸면서 다시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리밸런싱과 관련된 방법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 최근에 손실이 나시거나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숫자 7번 꼭 써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